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보수라고 하는 이 정치 세력의 든든한 뒷배 기둥으로 그동안 이게 생각하고 있었던 조선중앙동화, TV조선 채널A, JTBC 같은 이런 뭐 통상 우리 제도권에서는 보수 언론으로 분류합니다. 그들을. 그런데 뭐 과거부터 뭐 이미 정치는 드러났습니다만 이번 이 사태, 계엄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계엄 이전에 벌써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와 현재 국민의힘 정권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해도 너무한다. 우리 편 맞나? 보수 맞나? 이런 어떤 비판 혹은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됐었죠. 와, 그런데 이제 조중동이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일단요, 여기를 한번 가보실까요? 요게 조선일보인데요.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12월 정례회의에서 여기 이제 이 위원회를 이용해가지고 또 저런 기사가 나갔습니다. 위헌적 계엄 사태에서 지나치게 조선일보가 조심스러운 기사와 논조를 지금 펼치고 있다. 더 과감하게 현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때려라, 비판하라, 이런 어떤 주문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여기 싣고 있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뭐 적이죠, 적. 이렇게 되면 아군으로 이제 보기 힘들겠죠. 이게 좌우의 가장 큰 차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군으로 생각했던 조중동 같은 이런 데서 제대로 지원을 받아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지원을 아주 안 한 건 아닌데, 그런데 너무도 석연치 않은 행동, 그리고 적대적인 그런 기사와 그 논평이 너무도 많았어요. 또 사설도 있습니다. 이지경 이 사태 출발점엔 윤 부부가 있었다. 그래도 여전히 남탓만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제 밤에 제가 확인한 조선일보 여기 사설과 그 내용들인데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내용이 확 드러나죠.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이제 중앙일보 가볼게요. 중앙일보 오피니언, 역시 사설입니다. 자기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 담화. 뭐 다른 내용 필요 없겠죠. 이 제목만 보더라도, 이 썸네일만 보더라도,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이들이 윤 대통령을 이번에 어떻게 대하는지 딱 답이 나온 겁니다. 자, 동아일보 가볼게요. 자, 동아일보. 자, 여기 이제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불법 계엄이 통치 행위라는 윤의 궤변. 자, 중앙도 그렇고 여기 동아도 그렇고 궤변이라 그러죠. 위헌이다,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단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 여론이 악화되는 거죠. 계속해서 조중동 같은 이런 보수 언론이 딱 중심을 잡고 대통령을 지원하면은 절대로 여론이 이게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조중동만 딱 합치고 공중파 중에서 KBS, SBS 중에 한 곳 정도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면은요, 여론 싸움에서 대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중앙동화가 더 심하게 대통령을 까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자, 여기도 사설했어요. 이런 제목의 사설이 나갔더라고요. 동아일보입니다. 끝없는 망상과 자기 부정, 윤 직무 배제 한시가 급하다. 자, 이걸 딱 보면요, 딱 떠오르는 게 한동훈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들의 이 논리, 이 주장,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얼개가 있는데요. 한동훈의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진짜. 그래서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가 한동훈이 뒤에는 조중동이 있다라고 저기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은 딴 거 없어요. 조중동 눈치 보면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조중동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동훈은. 자기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정치가 아닙니다, 그 한동훈은. 조중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뭐랄까, 뭐 하여튼 거기서 지금 일종의 청부업자처럼 되어 있죠. 청부업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그들의 요청을 받아줘야 되는, 그들의 뜻을 실현해주기 위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큰 어떤 사달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중동이 언제부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등을 돌렸다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는데 가장 큰 공로를 세웠던 게 조정동입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을 띄웠던 가장 큰 존재가 조정동이라니까요. TV조선 채널의 JTBC 이런 보수 매체가 맞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그들의 엄청나게 우호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잘한다 윤석열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과 대립하면서 그 추미애와 대립하면서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지원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아이콘이 되면서 대통령까지 갔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지방선거 대승하고 한 얼마까지는 이게 허니문 뭐 비슷하게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됐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이제 삔또가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언제부턴가 하면요. 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좀 만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과를 합니다. 예. 사과를 한다고요. 뭘 사과하는가 하면은 그 탄핵 때 그 뭐 사실 그 핵심 검사 중에 한 명 아닙니까? 특검에서도 거기 이제 팀장을 또 했었고요. 한동훈도 거기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합니다. 과거에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너무도 고초가 커졌겠습니다. 진심으로 뭐 이런저런 어떤 그 불미한 시대의 아픔을 뭐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뭐 용서를 구한다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좋은 관계로 변합니다. 여기서 일단 한번 조정동의 이해관계와 이게 마찰이 일어납니다. 지켜보고 있었죠. 저거 위험하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주로 탄핵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만 자꾸 공격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심각한 게 조정동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이 조정동 보고 따라다닌다고. 그때 탄핵했던 사람들도 조정동 보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탄핵의 논리도 대부분 조정동하고 이 종편 같은 데서 언급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탄핵 사유서로 다 올렸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론 주도 영향력이 이 거대한 어떤 언론 메이저 공영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데가 어디입니까? 어쨌거나 공정파 3사와 함께 이 조정동이거든요. 그때 결국 그들의 움직임대로 이제 이렇게 결국 탄핵을 시켜버렸는데 그걸 충실히 이제 이행했던 게 김무성 뭐 여기 이제 유승민 같은 이런 자들이고요. 그들이 또 박지원이나 등등 저쪽 세력들과 손잡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조정동이 뒤에서 그런 식으로 푸시 안 했으면 그들이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그 조정동 틀 안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국민의힘 혹은 이 보수 세력은요. 이걸 깨지 못하는 한, 뭐 영원히 그들의 꽃놀이패에 의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현재 그들의 선택은 한동훈이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만들 때까지는 그들이 지원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거 자신들의 가장 어쩌면 가장 큰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킬레스 건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게 선동 탄핵, 조작 탄핵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만큼은 어떻게 타협이 안 되는 지점이에요. 그게. 그런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취했다. 벌써 그때부터 뭔가 좀 불편했던 거죠. 여러 가지로 불편했다. 한동훈은 그런데 대통령을 한번 만났잖아요. 박 대통령을. 사과 안 했어요. 일체 사과. 제가 예전에 한동훈 보고 그랬거든요. 박 대통령을 언젠가는 만날 텐데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 안 하더라고. 제가 그 주목을 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지지자들 중에는 그 사과 왜 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나간 일이고. 그때는 검사로서 검사 직분을 다한 건데 그걸 왜 사과합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은 보수의 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 한동훈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 보수 세력과 너무도 악연이죠. 두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핵심 검사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업인들도 뭐 정몽구 회장, 뭐 이재용 회장, 뭐 SK 최태원 회장, 우리나라에서 쟁쟁한 기업인들 삼성 해체하는데, 삼성 죽이게 하는데 다 일조했던 게 또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수하고는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한동훈은 이 보수 안에서 정치하려고 하면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있어야 되는데 안 해. 전혀. 저는 이게 바로 조정동의 뜻과 같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조정동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유에는 그거 자체가 하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 탄핵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역사 인식에서 완전히 다르다. 서로 간의 입장과 이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놀랍게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중동의 입장과 다릅니다. 이걸 조중동이 일찍이 간파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 이슈를 갖고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론화시켜 보려고 그래도 제도권 뉴스로 안 나가잖아요. TV조선 채널에 이런 데서 안 다룬다고요. JTBC도 그렇고 반대로 다루죠. 자꾸 반대로. 부정선거를 언급하려는 사람들을 이 음모론자, 근거 없는 것을 그냥 그 망상에 빠져서 그냥 거짓말로 그냥 떠들어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히려 반대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중동 전체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 제도권 언론 전체가 다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큰 언론들이. 근데 대통령은 놀랍게도 그 선거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의혹을 갖고 있다. 그거를 조중동이 눈치를 챘어요, 사실은. 거기도 이게 사실 접점이 맞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이 불편한 관계가 기류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부정선거 이슈를 다루면서 거대한 뭔가 벽이 있다. 카르텔이 있다. 이게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중앙선관위 하나가 문제가 아니다. 그 외곽에 있는 뭐 여론조사 기관, 언론사, 대형 언론사들, 심지어는 그보다 더 큰 뭐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뒤에 배경에는 또 뭐가 친중 세력이 있을 것이다. 중국이 있을 것이다. 북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다 이렇게 언급이 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뭐 좀 이렇게 덜쳐내려고 해도 전부 다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오히려 음모론으로 그냥 몰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놀랍게도 이게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정보사가 직접 그걸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이미 1년여 전에 그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게끔. 그때부터 대통령은 벌써 움직이고 있었던 거지. 이준석의 정언에 따르면 오래전에 이준석이가 당대표 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퇴임하고요. 정치 입문했을 때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대표님, 제가 인천지검에 있을 때 말이죠. 선관위 쟤네들 한번 틀려고 했어요. 우리 애들 보내가지고 한번 제대로 틀려고 하다가 기회를 제가 한번 놓쳤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약한 10년 전부터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뭐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칼 갈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걸 조중동 같은 이런 거대한 언론사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조중동이 지원했던 인물은 지금 현재는 한동훈이지만 그 앞에는 이준석이었어요. 이준석을 밀었다니까. 이준석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도 그들이. 그 앞에는 유승민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김무성이었다니까요. 이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제 인물이 나타나면은 죽은 인물은 버리고, 그래 한동훈도 꼭 버려질 겁니다. 이거 안 되거든요. 지지율이 지금 7%, 8%, 9%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런 식의 지지율 가지고는 한동훈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선수를 아마 찾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동훈을 밀어줬는데 이거 뭐 이재명한테 뭐 게임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버리고 새로운 선수를 찾는다. 그게 누구일까? 글쎄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다른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우파는 아니다. 우파 냄새 안 나고요. 중도 냄새 나는 사람 중에 누구를 찾을 것이다. 약간 중도 좌파 이런 사람들이 좋죠. 자, 그게 지금 조중동이고요. 그리고 조중동이 그런가 하면 스탠스가 이제 이 보수 언론으로 보이게끔 하는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데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엄청나게 때리고 까요. 거기도 사실은. 근데 보면은 윤석열도 때리지만 윤석열도 엄청나게 까고 때리지만 이재명도 까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깝니다. 대신에 새로운 뭐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새로운 뭐를. 그래서 말이죠. 이 이제 독자들이 대부분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탈하지 못하게끔 딱 묶어놓는 또 뭐가 있어요. 이재명을 막 끊임없이 때리죠. 그래도 때리더라도 어느 수준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한 걸 이렇게 갖고 공격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때릴 만큼 때리죠. 자, 그런 스탠스를, 얇은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조중동은 기본적으로 내각제 세력입니다. 내각제.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라고 보거든요. 이들이. 그래서 탄핵을 시켜가지고 아웃시키려고 지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론을 한쪽으로 완전히 몰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지지율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리면은 헌재도 어쩔 수 없다.
지지율 때문에 그 낮은 지지율 때문에 국민들이 한쪽으로 딱 쏠렸다고 보고 헌재도 결국 국민의 뜻을 받들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한 것은 아니지만 헌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뜻을 쫓아서 윤 대통령을 아웃시킬 것이다. 파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쉴 새 없이 깝니다. 그 까는 배경에는 결국 내각제입니다. 내각제는 기본적으로 그 홍석현 JTBC 중앙일보 회장의 오래된 어떤 수군이다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요, 조중동 전체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각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항구적으로 영원히 이제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각제에 반대하는 인물이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재명은 또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조중동의 입장을 뭐 거의 100% 받아가지고 그들의 그냥 주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종의 뭐 꼭두각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깜이 아니잖아요. 당 내부에서 뭐 장악도 안 되고 정치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지금 되는 게 없잖아요. 새로운 선수를 찾아가지고 내각제를 띄우고 있다. 그러자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개헌을 아마 이들이 원할 겁니다. 개헌. 그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 정치 프레임을 만들 것이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선동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윤 대통령을 향해서 궤변이다. 단정적으로 위헌이다.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심상치가 않죠. 자, 이 싸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우파에서, 애국 보수 자유 우파에서 이 싸움에서 이제 과연 윤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가? 바로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 이건 달리 말하면요, 조중동과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조중동 뒤에는 또 더 큰 뭐가 있겠죠. 보통 그걸 이제 친중 세력들이 있다 이러는데, 한동훈도 보면 볼수록 친중하고 관계되잖아요. 그 장인도 그렇고, 그 이모부도 그렇고, 엄청난 어떤 친중파들이 그 뒤에 지금 있는 게 지금 다 나타나잖아요. 딱 악의는 맞는데, 지지율이 안 좋네, 한동훈이. 그래서 한동훈은 조만간 빨리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는 한, 조중동으로부터 아마 버림받을 겁니다. 새로운 선택은 누가 될 것이다? 글쎄요. 이준석도 이번에 명태균 건으로 크게 데미지를 입을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고, 오세훈의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만 거기도 명태균 때문에 지금 크게 한 방 맞았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홍준표는 원래 아니고 그들과는 맞지 않고, 유승민이 됩니까 또?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복잡한 어떤 그런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참고로 요즘은요, 친문 세력들이 내각제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로 거대한 어떤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자, 이 속에서 왜 저 조중동이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가? 그 배경적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 이유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